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의 가치는 회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진리다. 젊을 때는 실적이 나를 대신 증명해 주었고 직함이 나를 보호해 주었다. 숫자가 나의 능력을 설명하고 직책이 내 존재를 떠받쳐 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인생이 중년을 넘어서면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다. 그 질문 앞에서는 화려한 명함도 속수무책이고 과거의 영광도 더 이상 우리를 숨겨주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나의 표정 말투,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나의 흔적들이다. 나는 옷을 단순한 천 조각으로 보지 않는다. 옷은 사회적 언어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 값비싼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옷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지만 옷은 사람을 말한다. 구겨진 셔츠는 마음의 느슨함을 보여주고 윤이 난 구두는 그 사람이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그런 생각을 평생 놓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세운 회사를 첫 방문한 한 젊은 직원이 구김이 잔뜩 잡힌 셔츠를 입고 나타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옷이 내 보고서다. 화려한 차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중년에게 필요한 것은 과시가 아니라 품격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정함이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기본이 된다. 따라서 옷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리하는 장치와도 같다. 나는 한 번의 만남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직급이든 그의 시간과 존재를 존중하기 위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었다. 격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과장된 형식이 아니라 나를 단정히 세우는 의식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이 구겨지고 옷이 구겨지면 결국 태도와 말까지 무너진다. 옷은 생각보다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심리학에서도 착장의 인지 효과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 사람이 단정한 옷을 입으면 자기 행동도 그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는 사람이 입는 옷은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내가 평생 경험을 통해 느낀 결론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나는 양복을 입고 거래처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다루는 상품보다 나의 태도를 먼저 보았다. 판매를 잘한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자세에서 비롯된 일관된 품격이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가격표에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을 하라. 그러나 그 우아함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장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만 우리는 남도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여 사회 전체의 품격이 된다.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에게 늘 조언한다. 명품을 사지 말고 자신을 명품처럼 다루어라.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태도가 진짜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단순해지는 일이다. 자랑할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을 남기는 일이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알게 된다.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은 흔하고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의 옷차림은 단정하고 말은 짧으며 눈빛은 따뜻하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결코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시작은 옷이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명품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가짐이다. 나는 이런 경험도 있다. 어느 중년 남성이 면접장에 들어왔는데 구두는 반짝였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다. 내가 물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단정히 말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옷을 잘 차려 입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좋은 인상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법이다.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묻는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의 무게는 더 깊어진다. 중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회사에서 부르던 직함이 사라지고 한때 분주하게 울리던 전화도 조용해진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기대하던 시선들도 조금씩 줄어든다. 그때부터 비로소 삶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의 힘이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은 약속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옷을 입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옷이 오늘의 나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의식이었다. 깨끗한 셔츠를 입기 위해 아침에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태도다. 우리는 흔히 태도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실은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다. 정돈된 신발, 정직한 표정 예의 있는 한마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비싼 옷을 입기보다 반듯하게 살아라. 단정함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깔끔해야 말과 행동이 깔끔해진다. 냄새 없는 옷, 구김 없는 셔츠, 닳지 않은 구두 한 켤레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 조용한 단정함은 어떤 화려한 옷보다 강력한 언어다. 단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는 숫자나 외형을 넘어 마음으로 전해진다. 나는 중년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품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외부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을 간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확신했다. 이 시대의 진짜 무기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태도 그 자체다. 태도는 인품이 되고, 인품은 결국 인간이 남기는 향기가 된다. 그 향기는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우아한 옷을 입었다고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우아함은 옷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말의 품격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로 첫인상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신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된다. 말과 태도가 흐트러지는 순간 어떤 명품도 그 사람을 감춰주지 못한다. 젊은 시절의 일이다. 한 직원이 고급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걸맞은 말을 하게. 그날 그는 평소와 달리
가벼운 농담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말투를 낮추고 동료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행동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옷이 비로소 진짜로 멋져 보였다. 옷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나게 만드는 것임을 나는 그때 다시 확인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조용한 사람은 절제 속에 신뢰를 담고 시끄러운 사람은 종종 불안 속에 자신을 감춘다. 나는 그래서 내게 늘 다짐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깊게 하라. 화려한 문장보다 진심 하나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세월이 알려주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화려함과 연결시키지만 내가 본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차분했다. 그들의 행동에는 절제와 배려 그리고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도 신뢰를 주었다. 그 신뢰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나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사람을 판단한 기준은 오직 하나였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가? 그 일치는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 인품이다. 옷으로 만든 인상은 하루를 가지만 말과 행동으로 만든 인상은 평생을 간다. 우아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단속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멈추고 분노가 차오를 때는 고개를 숙인다. 그 짧은 순간의 절제가 사람의 격을 지켜준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신뢰했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였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무게였다. 나는 믿는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언어다. 태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태도를 바로 세우면 운명조차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아한 말을 하라. 타인을 깎아내리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어라. 그 말 한 줄,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 태도의 깊이만큼 성장하고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다. 결정을 서둘러 내리고 판단을 날카롭게 해야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품격을 결정짓는 네 가지 덕목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것은 친절함, 미소, 단정함, 칭찬. 이 네 가지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친절함이다. 나는 친절을 단순한 예의나 겸손으로 보지 않는다. 친절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다. 친절한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약함까지 감싸주려고 한다. 젊을 때는 친절이 약함처럼 보일 때가 있다. 큰 소리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당당해 보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게 되면 알게 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럽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한 선배는 언제나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다. 회의석상에서 그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감정이 언성을 이기는 법도 없었다. 표정은 늘 따뜻했고 필요할 때는 짧고 힘있는 조언을 해주었다.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도 그의 미소 하나, 손짓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곤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친절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이 성과를 높인다고 말한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는 이유도 같다. 인간은 자신을 안전하게 대하는 사람 곁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소다. 나는 미소를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새겨진다고 한다. 젊을 때는 외모가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표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오랜 스트레스와 분노로 굳어있는 얼굴은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잘 웃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 쌓아온 온기가 비친다. 나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긴장한 분위기를 단숨에 풀어주는 것이 결국 미소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미소는 말보다 빨리 마음에 닿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의 심장 박동과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한다. 웃음은 상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는 단정함이다. 단정함은 외모나 옷차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정함은 마음의 질서다. 정돈된 책상이 집중을 낳고, 정돈된 말이 신뢰를 낳으며, 정돈된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너희 책상이 너희 마음이다. 혼란스러운 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정리된 책상은 정리된 생각을 말해준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는 데스크 클린 정책을 유지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단지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변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도 흔들리지 않는다. 단정함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시이기도 하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 단정함이야말로 품격의 근간이라는 것을 더 자주 느낀다. 넷째는 칭찬이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가 칭찬이라고 믿어왔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가능성을 깨워준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전환점이 된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리더가 비판에는 익숙하지만 칭찬에는 서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사람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키운다. 기업 경영 연구에서도 긍정적 피드백이 조직 성과를 높인다는 결과가 많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억만금을 넘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는 없다. 이 네 가지 덕목, 친절함, 미소, 단정함, 칭찬은 겉으로 보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는 요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태도 능력보다 향기로 기억된다. 누군가 떠난 뒤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이었는가다.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은 오래 기억되고 말을 들을 때 힘이 난 사람은 그 자체로 귀중한 존재가 된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성공보다 먼저 품격을 지켜라. 품격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깊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품격 있는 어른이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 말의 힘이다. 사람의 품격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 남는다. 말의 온도가 상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따뜻한 말은 존경이 되고 차가운 말은 경계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감정이 앞설 때는 입을 다물고 화가 날 때는 하루를 넘기는 습관을 들였다. 그 절제가 수많은 관계를 지켜 주었다. 사업을 하며 알게 된 것은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설득된다는 것이다. 내가 만난 진짜 리더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고 눈빛으로 신뢰를 전했다. 그들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책임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빈도는 적었지만 그들이 주는 신뢰는 크고 깊었다.
한 번은 한 간부가 실수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또 실패했군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그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의 실패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릇을 드러냈소.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팀은 조직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서가 되었다. 그의 말이 변하자 사람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지자 팀이 달라졌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험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따뜻한 말은 누군가의 길을 비춘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마음의 온도다. 그래서 나는 늘 다짐해 왔다. 말은 짧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좋은 말을 하게. 좋은 말은 좋은 운을 부른다. 운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언제나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머문다. 결국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은 자신의 말버릇만큼 성장하고 그 말이 남긴 향기만큼 기억된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다. 비난과 불평으로 삶을 채우면 외로움만 남지만, 격려와 칭찬으로 삶을 채우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오래 살아간다. 그 말의 향기가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사람이 기업을 일으키고 사람이 회사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어느 모임에 가든 회의석상에 앉든 늘 사람을 관찰했다. 그 자리에 흐르는 말투, 표정,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인생은 말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말의 질, 말의 온도, 말의 방향으로 평가된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단숨에 깊어지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존중을 연습하는 자리다. 네 가지를 조심하면 너는 이미 절반은 어른이다. 첫째,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모임 자리에서 돈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술값 몇 번 냈다고 우쭐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며 남을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빈곤하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돈으로 사람을 모은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이다. 돈이 빠지면 사람도 함께 빠져나간다. 그런 관계가 오래 갈 리 없다. 반대로 품격 있는 사람은 돈을 조용히 다룬다. 밥을 사도 티 내지 않고 계산서를 건네도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다음번엔 상대도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두는 배려. 그 배려가 바로 인간관계의 온도를 만든다. 경제학에서도 인간의 신뢰가 유지비용이 가장 낮은 자산이라고 말한다. 돈으로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비싸고 오래가지 않지만, 마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 나의 명함이 아니다. 나는 동창 모임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았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말끝마다 자랑이 붙어 있다. 그러나 자랑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의 상처를 갖고 있다. 그 상처는 자식 이야기를 통해 가장 쉽게 건드려진다. 그래서 자랑은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칼이 된다. 나는 평생 후배들에게 말했다.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지 말고 자식의 행복을 이야기하라. 성취는 비교를 낳고 행복은 이해를 낳는다.
누군가의 자식이 지금 쉬고 있어도, 실패 중이어도 다시 방향을 찾고 있어도 괜찮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도 부모의 과도한 성취 자랑이 타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를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부모가 비교하면 자식도 비교하며 자라게 된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마음을 바라본다. 셋째,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배우자를 데리고 와 다정함을 무대처럼 보여준다. 물론 한두 번은 보기 좋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친구들의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모임은 그들의 행복 공연 무대처럼 변해버린다. 모임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나누는 자리다. 보여주기식 행복은 쉽게 흩어지지만 묵묵히 지켜내는 행복은 오래 남는다. 나는 늘 젊은 후배들에게 말했다.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가정은 외부에 보여주는 장식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뿌리다. 심리학에서도 부부관계가 안정적인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진짜 행복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않는 것이다. 험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값싼 연결 방식이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그 공통된 비난 속에서 웃음을 얻는 방식. 그러나 그런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나는 회사에서도 사석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험담도 할 것이다. 험담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탁해진다. 내 부하 직원 중 한 사람은 동료의 뒤새기를 가볍게 흘린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그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했다. 험담은 부메랑이다. 돌고 돌아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 사회 심리학에서도 부정적 담화에 자주 노출된 사람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람들은 험담을 통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관계는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이 험담의 주제가 된다. 이런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한다. 좋은 모임에는 공통점이 있다. 선한 말이 흐르고 긍정의 기운이 머무르고 서로를 가볍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다. 그런 모임만이 오래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후배들에게 말했다. 돈, 자식, 배우자, 험담. 이 네 가지를 모임에서 조심하면 너는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이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짜 어른은 모임에서도 자신을 감춘다. 주장하기보다 경청하고 자랑하기보다 분위기를 살피고 누군가를 끊어내기보다 품어주려고 한다. 그 태도가 결국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 모임은 나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가꾸는 곳이다. 사람 사이의 온도를 맞추는 공간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본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드러난다. 존재는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그 절제가 바로 인생의 격을 높이는 힘이다. 세월은 결국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깊이다. 그리고 그 깊이는 모임에서의 태도, 대화의 방식, 말의 온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평생 동안 돈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돈은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돈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돈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는커녕 때로는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도구가 되기도 했다. 돈이 생기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조금의 부를 가지자 겸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인간관계는 계산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온도로 쌓는 것임을.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떠나면 함께 떠난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하며 얻은 결론이자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진리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을 살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써라. 마음은 빚이 되지 않지만 돈은 언제나 부담이 된다. 우리는 돈으로 큰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따뜻한 가정은 결코 돈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신뢰와 존경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거래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이익이 남지 않아도 신뢰가 남는 거래라면 그것이 훨씬 값진 장사였다. 한 번은 어느 작은 업체가 회사와의 계약에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정상적이라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대표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달리했다. 그는 변명 한마디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태도 하나가 그의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와의 계약을 이어갔다. 그 후 그는 몇 년 만에 성장해 업계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었다. 신뢰는 시간과 진심으로만 쌓인다. 그 어떤 계산도 신뢰를 대신할 수 없다. 사람 사이의 품격은 돈에 많고 저금에 달린 것이 아니다. 태도의 무게에 달려 있다. 돈으로는 남의 눈을 살 수 있지만 진심으로는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다. 성공했지만 겸손한 사람, 부유하지만 늘 나누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 온기가 바로 인간의 품격이었다. 경제학에서도 따뜻한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다. 돈은 차가운 자본이지만 신뢰와 진심은 따뜻한 자본이다. 차가운 자본은 손에서 쉽게 빠져나가지만 따뜻한 자본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관계를 지탱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돈의 가치도 직함의 무게도 언젠가는 흐려진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 남는 온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어떤 온도로 기억되는가가 전부다. 나는 그래서 말한다. 돈은 은행에 쌓이고 신뢰는 사람의 가슴에 쌓인다. 은행의 잔고는 숫자지만 마음의 신뢰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런 관계를 남기고 싶었다. 계산 없는 만남, 조건 없는 믿음, 그리고 조용한 존중. 이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관계의 품격이다. 나는 또한 부모로서의 품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는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많다.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하고 말끝마다 자녀의 성취가 묻어난다. 그러나 그 자랑을 듣는 이들의 얼굴에는 종종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식 이야기를 통해 가장 쉽게 건드려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장면을 숱하게 보았다. 동창 모임, 친목자리 술자리에서 누군가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라고 말하면 옆자리에 누군가는 조용히 잔을 비웠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흔들고 또 다른 이의 슬픔을 건드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식의 성공을 말하지 말고 자식의 마음을 걱정하라. 자식의 성취는 순간의 자랑이지만 자식의 마음은 평생의 관계다. 나는 두 자녀를 키우며 그들에게 부풀을 물려주기보다 태도를 물려주고 싶었다. 성공보다 정직을, 경쟁보다 배려를 가르쳤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 믿었다. 돈은 세월에 닳지만 품격은 세월이 키운다. 나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네가 잘 되길 바라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옳게 살길 바란다. 사람들은 종종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람을 배운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그 말에 옆에 있던 한 친구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투병 중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다시는 자식을 경쟁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 누군가는 빨리 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운다. 그러나 결국 모두 자기 속도로 살아간다. 부모의 자랑은 자식의 속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은 결국 타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자식에게 말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다만 네 길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방향이 되었다. 부모가 품격을 지키면 자식도 자연스레 품격을 배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자식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 그 존중이야말로 세대 간을 잇는 진짜 유산이다. 나는 평생 회사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곳은 화려한 사무실도 성대한 행사장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가정이 흔들리면 결국 본인도 흔들린다. 회사는 성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존중과 절제로 유지된다. 나는 젊은 날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성과만 좋다면 가정 문제점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서류 더미 속에서 집으로 향하는 발길을 자꾸 미뤄두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깨달았다. 가정이 안정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자주 이런 장면을 보았다. 사석이나 모임에서 배우자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화려했고 표정은 밝았지만 그 화려함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서서히 멀어진다. 사람들은 행복이 과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볼 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를 증명하려 하는구나 하고 느낀다. 행복은 보일수록 약해지고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가정의 이야기를 밖으로 내어 과시하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소리 없이 품을 줄 알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해진다. 밖에서는 강한 척 할 수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약함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고 그 약함을 감추려고 들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가정의 행복을 자랑하기보다 지켜내는 데 집중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절제와 배려가 가정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 곁에서 평생 조용히 회사를 지켜보며 말없이 나를 도와주었다. 큰 소리로 칭찬한 적도 없고 불평으로 내 마음을 흔든 적도 없었다. 대신 언제나 조용히 균형을 잡아 주었다. 나는 종종 외부에서 격한 회의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돌아오곤 했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묘한 안정이 피어올랐다. 그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그건 깊은 지혜였다. 세상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 나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힘이었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가정은 사람의 마지막 명함이다. 사회에서 불리는 직함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집에서 불리는 호칭은 끝까지 남는다. 그 이름이 따뜻하게 기억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절제다. 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
바깥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절제를 잃으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진다. 절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다. 우리는 흔히 집을 돈으로 짓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아보면 안다. 집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절제 없이는 세울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내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확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공은 품격 있는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가족과의 관계처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사 안에서도 사람들 간의 이야기는 늘 흐른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들 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나는 여러 차례 이 두 말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조직을 썩게 만들기도 하는 장면을 보았다. 가장 위험한 말은 의외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험담이었다. 험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질투와 불안, 그리고 분노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조직의 공기를 가장 빠르게 썩게 만든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한 직원이 가볍게 동료의 뒤새기를 흘리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그 직원에게 말했다. 자네의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자네 자신을 깎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얻은 확신이었다. 험담은 부메랑이다. 던진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많은 사람들은 험담이 공감을 얻는 도구라고 착각한다.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면 우리는 한편이 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 공감은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묶여 있을 뿐이다. 험담을 나누는 관계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위태롭다.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험담이 올라온다. 그러한 집단은 결국 서로를 경계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나는 오래된 동창 모임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았다.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특정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자리를 조용히 이동했다. 험담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나도 그 냄새에 물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 닮아간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단해진다. 나쁜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탁해지고 판단도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웠다.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을 때 침묵으로 거절하라.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침묵은 경계이고 나를 지키는 한 줄의 선이다. 그 침묵 하나가 내 명예를 지켜주었고 회사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결국 이런 작은 태도에서 그 사람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험담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가 자란다. 신뢰가 자란 자리에는 평화가 머문다.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서로를 믿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조직.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공간이야말로 진짜 공동체였다. 세상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입을 통해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항상 말했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들어있다. 그 인생을 더럽히지 마라. 당신의 입이 맑아야 당신의 세상도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음이 결국 사람과 관계 나아가 인생 전체의 품격이 된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말하는 자리에서 보냈다. 회의석상에서, 연단에서, 인터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늘 내 말을 들으려 했다. 젊을 때의 나는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했다. 말을 빠르게, 논리를 강하게,
결론을 단호하게 내리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깨달았다. 진짜 어른은 말로 평가받지 않고 귀로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능력보다 듣는 능력이 사람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에 나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기 바빠서 상대를 자주 놓쳤다. 다들 나를 유능하다고 칭찬했지만 어느 날 한 노년의 선배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복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이후부터 나는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고 왜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헤아리려 했다. 사람의 말에는 늘 마음이 숨어 있다. 화려한 표현이나 논리보다 그 말에 담긴 숨소리와 눈빛, 말끝의 떨림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경영진을 만나며 배웠다. 뛰어난 리더는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서툴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를 읽으려는 사람이 결국 조직의 신뢰를 얻었다. 듣는 리더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한다. 그러나 말이 많은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한다. 나는 실제로 회의 중에도 이런 습관을 들였다. 누군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 짧은 경청의 시간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그렇게 세워진 자존감은 회사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조직의 공기를 바꾸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사회학자들은 경청은 가장 높은 형태의 배려라고 말한다. 말로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귀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말이 길어진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혜로 변하려면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바로 경청이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과거에 갇히고 듣는 사람은 타인의 현재 속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중년 이후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었다. 말은 줄이고 귀는 연다. 나는 믿는다. 진짜 어른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귀의 넓이로 평가된다. 그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오만함을 듣는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품격이 완성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행위다. 이만큼 높은 품격의 행동도 없다. 나는 평생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써 왔다. 돈을 벌고 회사를 세우고 이름을 남기려 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인간의 품격은 얼마나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웠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젊을 때는 항상 더 많이 갖고 싶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가정의 이야기를 밖으로 내어 과시하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소리 없이 품을 줄 알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해진다. 밖에서는 강한 척 할 수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약함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고 그 약함을 감추려고 들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가정의 행복을 자랑하기보다 지켜내는 데 집중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절제와 배려가 가정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 곁에서
평생 조용히 회사를 지켜보며 말없이 나를 도와주었다. 큰 소리로 칭찬한 적도 없고 불평으로 내 마음을 흔든 적도 없었다. 대신 언제나 조용히 균형을 잡아 주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힘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는다. 직함도 사라지고 물질도 줄어들고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다. 화려한 외피가 벗겨지면 남는 것은 인품의 결이다. 그 결이 고운 사람은 조용히 빛나고 그 결이 거친 사람은 홀로 어둡게 남는다. 나는 어느 날 내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다. 성공은 순간의 박수 소리에 불과하지만 평온은 세월의 향기로 남는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머문다. 그 평온은 결국 비움에서 시작된다. 말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불안을 비우면 삶은 저절로 단단해진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품격은 나를 채운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낸 데서 나온다. 그 비움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한다.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생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주고받는 표정 하나, 스쳐 지나간 태도 하나가 모두 나의 삶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그 말과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회사를 경영하며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깊은 인상을 남긴 이들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이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수가 적고 경청할 줄 알고 절제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말의 속도보다 마음의 온도를 먼저 챙겼다. 그렇게 말 한 줄에 책임을 담는 사람만이 결국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한 번은 큰 회의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한 중견 간부가 실수를 한 직원에게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또 실패했군요. 그 말이 던져진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직원의 표정은 굳고 다른 사람들도 말을 잃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그 간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의 실패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릇도 드러냈소.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다. 누구보다 말을 앞세우던 그였지만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팀은 시간이 지나자 가장 안정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었다. 나는 늘 말한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키우지만 차가운 말은 신뢰를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젊은 날부터 말의 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다. 감정이 앞설 때는 입을 다물었고 화가 날 때는 하루를 넘겼다. 그 짧은 절제가 수많은 관계를 지켜주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생각보다 매우 연약하여 작은 상처 하나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중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답했다. 좋은 말을 하게. 그것이 좋은 운을 불러오네. 운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태도에서 조용히 흘러오는 것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좋은 기운이 머문다. 그 기운이 결국 삶의 기회를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를 살리고, 때로 자신을 지키며, 때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어떤 자리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듣게 된다. 상대의 숨소리 말하지 않는 감정 눈빛 속의 고단함. 이런 것들은 말로는 결코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경험이 쌓인다. 경험이 쌓이면 말이 늘어난다. 그러나 경험이 지혜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경청이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지만 듣는 사람은 타인의 세계 속에서 성숙한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결국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듣고 타인의 기쁨을 듣고 무엇보다 자신의 오만함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 번은 신입사원 교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듣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네. 젊은 직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회장님 말씀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 직원들은 이미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말로 설명하려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어떤 고난을 겪었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많은 말 가운데 사람들에게 진짜로 남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결국 남는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에 깃든 따뜻함이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 태도로 설득된다.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 사실을 믿는다.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만 그 말이 남긴 감정은 평생을 간다. 따뜻한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차가운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나는 가능한 한 따뜻한 말을 남기며 살고 싶었다. 남을 다독이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마음을 일으키는 말, 그런 말들이 모여 내 인생의 향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한다. 말은 짧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원칙이며 후세에 남기고 싶은 가장 값진 가르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흐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은 그 모임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러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다. 누구는 앉아만 있어도 품격이 느껴졌고, 누구는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말투, 표정,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모임에서 드러난다. 모임은 단순한 친목 의장이 아니라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나는 세월이 흐른 뒤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였고 모임을 지키는 기본적인 배려였다. 첫째,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장사와 경영을 오래 했기에 돈의 힘을 잘 안다. 돈은 분명히 현실을 움직인다. 밥을 사고 술값을 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이 앞세워진 관계는 항상 얇다. 돈이 빠지면 그 관계도 함께 빠져나간다. 어떤 이는 술값을 몇 번 냈다고 우쭐해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재력을 은근히 과시하며 사람을 비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그들의 지갑은 두꺼웠지만 마음은 늘 가벼웠다. 돈은 계산을 만들지 관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반대로 품격 있는 사람은 계산 없이 배려한다. 돈을 내더라도 조용히 내고 상대가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한다. 그 배려의 온도가 바로 인간관계의 깊이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면 뿌듯하다. 하지만 그 뿌듯함을 모임에서 꺼내는 순간 그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의 상처를 품고 있다. 나는 수많은 모임에서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으라는 한마디에 공기가 묘하게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떤 이는 조용히 잔을 비웠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이지만 이해와 존중은 평생의 관계다.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마음을 먼저 본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깊은 표현이다. 셋째,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자를 데리고 와 과하게 다정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처음에는 보기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 화려한 행복이 반복되면 그 자리는 점차 부부의 무대로 변하고 다른 이들의 공간이 사라진다.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다. 보여주려는 행복은 쉽게 사라지지만 지켜보는 행복은 오래 남는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밖으로 떠벌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지키고 절제하며 서로의 자리를 존중한다. 넷째,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않는다. 험담은 가장 쉬운 친밀감이자 가장 위험한 독이다.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면 잠시 한편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유대는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묶여 있다. 나는 회의에서도 사석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험담도 즐긴다. 그러한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좋은 모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곳에는 선한 말이 흐르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머문다. 험담이 없는 모임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나는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어른이구나. 진짜 어른은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감춘다. 수장하기보다 경청하고 경쟁하기보다 배려한다. 그 태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준다. 모임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곳이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성을 드러내고 표정은 삶의 무게를 보여주며 태도는 그 사람의 수십 년을 한순간에 설명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낮추면 그 자리가 곧 너의 품격을 비춘다. 나는 세월이 지나며 이런 사실을 배웠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존재는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흔히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말한다. 그러나 진짜 품격은 조용함 속에서 빛난다. 어떤 자리에 가서든 군더더기 없는 태도, 과하지 않은 은행 절제된 미소, 그 모든 것이 모여 사람의 깊이가 된다. 절제는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절제가 곧 품격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말의 절제가 관계를 지키고 감정의 절제가 가정을 지키며 행동의 절제가 인생을 지킨다.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품격이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보며 배웠다. 화려한 말보다 단정한 침묵이 더 믿음을 주고 큰 목소리보다 조용한 태도가 더 신뢰를 주며 자랑보다 배려가 더 오래 남는다. 젊은 시절에 나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기 바빠서 상대를 자주 놓쳤다. 다들 나를 유능하다고 칭찬했지만 어느 날 한 노년의 선배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복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이후부터 나는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고 왜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헤아리려 했다. 사람의 말에는 늘 마음이 숨어 있다. 화려한 표현이나 논리보다 그 말에 담긴 숨소리와 눈빛 말끝의 떨림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경영진을 만나며 배웠다. 뛰어난 리더는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결국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듣고 타인의 기쁨을 듣고 무엇보다 자신의 오만함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 번은 신입사원 교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듣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네. 젊은 직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회장님 말씀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 직원들은 이미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말로 설명하려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어떤 고난을 겪었다고. 젊은 시절에 나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기 바빠서 상대를 자주 놓쳤다. 다들 나를 유능하다고 칭찬했지만 어느 날 한 노년의 선배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복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이후부터 나는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시작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고 왜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헤아리려 했다. 사람의 말에는 늘 마음이 숨어 있다. 화려한 표현이나 논리보다 그 말에 담긴 숨소리와 눈빛 말끝의 떨림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경영진을 만나며 배웠다. 뛰어난 리더는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은 큰 결심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의를 매일 지킨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좋은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다. 언젠가 어떤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헤어진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되게. 누군가와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헤어질 때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만나면 긴장되고 헤어져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전자다. 그들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화 속에 부담을 태우지 않는다. 그 짧은 만남 안에서 상대는 쉬어간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오래 기억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고 상대에게 여유를 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쉼이 되고 그 사람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안정이 된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 그 평안이 바로 품격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품격 있는 인생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로 결정된다. 그 흔적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한다. 말보다 태도가 더 오래 남는다. 과시보다 절제가 더 깊게 남는다. 속도보다 온도가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렇게 한 걸음씩 쌓인 태도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나는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관계는 멀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까워졌을 때 흔들린다. 거리가 너무 좁혀지면 말이 무례해지고 태도가 거칠어지고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가장 오래 간다. 가까우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거리, 편안하면서도 경계를 지키는 거리, 친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 그 미묘한 간격 안에서 관계는 오래 숨쉬고 온기가 오래 유지된다. 반대로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오해가 싹 튼다. 관계는 거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어른스러움은 그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나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장면을 보았다.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너무 쉽게 내면화시키는 사람들, 거리감을 벽이 아니라 방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친하다는 이유로 말의 예의를 놓아버리는 사람들. 그럴 때 관계는 금세 거칠어졌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까움은 사랑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더해야 유지된다. 나는 어느 날 집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더 거칠어지고 더 쉽게 화내고 더 쉽게 상처를 준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친하니까 이해하겠지.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대체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긴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세심한 사람이 되자.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이 내게 실수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래 일했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키며 일합시다. 그게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길입니다. 예의는 거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거리는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헤어졌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인연은 계절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음이 편안하게 떠올려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나와의 적당한 거리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오해를 만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내 삶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곁을 내어주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최고의 균형이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물었다. 선생님,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조심해라. 가까워질수록 예의가 무너지고 예의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진다. 그 후배는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거리를 지켜야 오래 가더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걸 깨달았으면 이미 반은 어른이 된 거야. 사람은 거리 속에서 인품을 드러낸다. 거리가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거칠어진다. 그러나 예의를 바탕으로 한 적당한 거리는 따뜻함을 오래 머물게 한다. 그 거리는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되 억지로 붙잡지 않고 기대되지만 의존하지 않게 한다. 나는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 좋은 관계란 서로의 삶에 들어가되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오래간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편안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까워질수록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단정하게, 마음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넓은 관계를 가지고 가장 깊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편안한 인생을 산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오래 지켜보면서 나는 한 가지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리에서 시작해 말의 무게에서 끝난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감정도 가벼워서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뒤돌아선다. 반대로 말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도 단정하여 관계를 오래 지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품격 있는 침묵이 있다. 젊은 날에는 말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많이 말할수록 상대가 내 진심을 이해할 것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를 이끌며 깨달았다. 사람은 말을 통해 설득되지 않는다. 태도를 통해 설득된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회의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임원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회전체를 주도하려 했다. 목소리는 높았고 제스처는 과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남은 것은 설득이 아니라 피로감이었다. 반면 말은 많지 않았지만 끝까지 듣고 상대의 의견을 정리해주는 한 부장은 회의가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나는 그 부장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비결은 단순했다. 급하게 판단하면 관계는 금세 어두워지고 한 번 더 마음을 들여다보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진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반항할 때, 배우자가 날선말을 할 때, 가족이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럴 만큼 힘들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놓여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이해의 문이 열린다. 나는 한 번은 아들과 갈등이 깊어졌던 적이 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그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가 저를 실망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오해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그의 현실이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감정을 움직이는 힘은 말의 힘이 아니라 듣는 힘이었다. 나는 다시 회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한 번은 팀장 승진을 두고 여러 후보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능력으로만 보자면 가장 뛰어난 사람은 A였다. 그러나 직원들의 신뢰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은 B였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A는 지시와 주장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B는 경청과 배려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B에게 향했다. 누구도 말은 화려하지만 마음은 다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회사는 기술로 움직이지만 조직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기술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경청의 품격이다. 나는 어느 날 나의 멘토르였던 노년의 경영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들으려 했어.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이 나오기까지의 배경말 속에 숨어 있는 두려운 말 뒤에 침묵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얻는 일이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이해하는 일이다. 말의 억양, 호흡의 떨림,
갑자기 낮아지는 목소리, 말끝에 걸리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상대의 진짜 이야기다. 나는 이를 세 번째 귀라고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듣는 귀. 이 귀를 가진 사람은 모임에서 튀지 않지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아온다.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가장 깊이 신뢰받는다. 말이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 기억된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귀로 사람의 마음을 지켜라. 말이 가벼운 사람은 감정도 가벼워서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뒤돌아선다. 반대로 말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도 단정하여 관계를 오래 지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품격 있는 침묵이 있다. 젊은 날에는 말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많이 말할수록 상대가 내 진심을 이해할 것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관리하고 회사를 이끌며 깨달았다. 사람은 말을 통해 설득되지 않는다. 태도를 통해 설득된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회의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임원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회 전체를 주도하려 했다. 목소리는 높았고 제스처는 과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남은 것은 설득이 아니라 피로감이었다. 반면 말은 많지 않았지만 끝까지 듣고 상대의 의견을 정리해주는 한 부장은 회의가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나는 그 부장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비결은 단순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품격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매년 혁신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결국 인간관계를 지키는 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된다. 말은 적게, 침묵은 깊게, 경청은 따뜻하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돈으로 살 수도 명예로 얻을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마른 공기 속에 스쳐 지나가도 진심으로 들은 기억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나는 그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시간과 겪은 상처, 그리고 배우지 못해 서툴렀던 순간들까지 함께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구나. 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상처받기 싫구나.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늘 웃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외로움을 감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훨씬 오래 간다. 나는 특히 회사에서 사람을 다루는 일, 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기술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람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다. 나는 경영을 하며 알았다. 회사는 결국 마음의 조직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성과도 흔들리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조직도 단단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은 곧 회사 전체를 지켜주는 일이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일을 겪었다. 평소 성실하지만 말수가 적은 직원이 한 번 크게 실수를 했다. 팀장은 그를 질책했지만 나는 그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실수는 내가 덮을 테니 다음부터는 실수 뒤에 숨지 말고 실수 속에서 배워라.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실수는 무능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진짜 무능한 사람은 실수 뒤에 변명만 남기고 유능한 사람은 실수 뒤에 배움을 남긴다. 그 직원은 이후 회사의 가장 신뢰받는 팀장이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을 키우는 힘은 질책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진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나는 중년 이후로 이런 철칙을 세웠다.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고 한 번 더 미루어 생각하라.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고 상대에게 여유를 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쉼이 되고 그 사람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안정이 된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 그 평안이 바로 품격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품격 있는 인생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로 결정된다. 그 흔적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한다. 말보다 태도가 더 오래 남는다. 과시보다 절제가 더 깊게 남는다. 속도보다 온도가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렇게 한 걸음씩 쌓인 태도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나는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관계는 멀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까워졌을 때 흔들린다. 인간관계란 말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으로 유지되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내 길을 찾을까 걱정했을 뿐이다. 그 말 이후 우리의 관계는 부드러워졌다. 세상 모든 관계는 같았다. 오해는 말로 시작하고 이해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낸 마음을 먼저 보려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해라.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넓은 관계를 얻고 가장 깊은 사랑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하게 쌓이고 또 얼마나 사소한 말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다. 신뢰는 큰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신뢰를 특별한 능력이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깨달았다. 신뢰는 거창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사람은 화려한 행동보다 반복되는 작은 태도를 통해 본심을 느낀다. 말과 행동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신뢰는 금방 흔들린다. 그러나 말투가 늘 부드럽고 약속을 지키고 실수했을 때 숨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러 번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 말은 화려하지만 약속은 자주 있는 사람, 성공하면 웃지만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반면 말이 많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맡은 일을 해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신뢰는 능력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 한 번은 오랜 직원 중 한 명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 그 실수는 회사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변명 없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모든 걸 바꾸었다.
나는 그를 혼내지 않았다. 당신의 실수보다 실수를 인정한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직원은 이후 누구보다 신뢰받는 핵심 인재가 되었고 많은 후배들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받는다. 스스로를 경시하는 사람은 남도 가볍게 대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도 존중한다. 결국 그 태도가 신뢰의 두께를 결정한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중년의 사장이 오랜 직원에게 말했다. 당신을 믿는 이유는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사람은 완벽해서 신뢰받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태도 때문에 신뢰받는 것이다. 신뢰는 관계의 기둥과 같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은 금방 무너지고 기둥이 단단하면 폭풍이 와도 버텨낸다. 그리고 신뢰라는 기둥은 결코 화려한 말로 세울 수 없다. 오직 꾸준함으로만 세워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신뢰를 속도로 측정하지 않게 되었다. 빠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견고한 관계였다. 그 관계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조용히 남아있는 것이다. 예전에 한 후배가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다. 말도 잘했고 사람들과 친밀감을 만드는데 능숙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점점 멀리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의 말은 화려했지만 행동은 그 화려함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매력은 처음을 장식하고 신뢰는 끝을 지킨다. 나는 세월을 지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좋은 사람은 말로 드러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는 바로 태도였다. 태도가 바른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신뢰에 대해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젊을 때는 능력이 나의 무기였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고 노년이 되어 갈수록 나를 지켜준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기억하게 만든 것도 성과가 아니라 태도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능력은 젊을 때만 통하지만 태도는 평생을 지킨다. 능력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태도는 사람을 머물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덧붙인다. 신뢰는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 선물은 절대 말로 얻을 수 없다. 인생을 길게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태도와 깊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남겨준 따뜻한 흔적들 뿐이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성취를 향해 달린다. 이름을 남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옅어질수록 깨닫게 된다. 진짜 품격은 성공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남긴 온도에 있다는 것을. 나는 한 번은 은퇴를 앞둔 어느 선배와 함께 산책을 하던 날을 기억한다. 그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으로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선배님은 앞으로 무엇을 가장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보더니 이렇게 답했다. 내가 이룬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남겨준 말, 남겨준 다정함, 남겨준 존중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을 거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였던 태도였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몇몇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모두 한결같았다.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를 감싸주었던 순간, 누군가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새벽까지 남아 있었던 순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후미진 사무실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준 순간들. 이런 장면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성취였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 품격은 큰 일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 누군가에게 공손히 문을 열어주는 일,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는 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말투를 낮추는 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한다. 세상은 인간관계를 효율과 성과의 시선으로 판단하려 한다. 특히 요즘 시대는 빠른 소통과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 인스턴트 감정, 즉각적인 반응, 즉답의 시대.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진심 어린 경청에 마음을 열고 자기의 작은 실수를 품어주는 태도에 신뢰를 느낀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행동의 근본을 타인의 공감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존중, 인정, 배려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된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며 깨달은 지혜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지혜란 나의 태도를 다스리는 힘이다. 말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다스리는 힘. 그 힘이 깊어질수록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진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말을 해서 돋보이지 않고 듣는 태도로 돋보였다. 그 부장은 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끊지 않았으며 상대의 말에서 좋은 부분을 먼저 집어주었다. 그 조용한 태도가 조직의 공기를 바꾸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적었다. 경청은 리더의 첫 번째 품격이다. 세월이 지나며 나는 이 원칙을 더 깊이 이해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진다. 경험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지면 지혜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다듬기 시작했다. 말은 줄이고 들으려 하고 곱씹으며 반응하자. 이 단순한 원칙은 회사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내와의 갈등이 잦았던 어느 시절 나는 늘 변명부터 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들어줘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으로 움직인다. 화려함보다 절제를, 빠름보다 깊이를, 요란함보다 고요함을 선택해온 것처럼.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인생의 품격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